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37% 상승 마감, 코스닥은 0.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어제와 똑같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수급 상황은 어제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많은 업종들 외국인하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습니다. 뭐 경제지표 아니면은 시장 관련해서 여러가지 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들이 주식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호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달러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나라도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 돈이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시장이 조정이 될 때마다 우리는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은 뭐 어저께 아랫게 최근 마감 시장들 이렇게 쭉 보면은 시장이 미끌릴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과열이 식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장중에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 겁다. 수급 점검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요 종목 들여다보기 전에 시장 이슈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FOMC 의사결정이 공개가 됐으니까 연준 위원들은 이 향후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 이야기고 또 이 연장 어떤 선상에서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9월 달에 금리가 실제 어떻게 결정이 될 건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요건데 시간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자꾸 이걸로 단서를 찾아서 과연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계속 추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FOMC 의사록에서 금리 관련해서 쭉 이야기된 것들 보면은 일단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고 또 관세가 정말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일단 그 의사록에 봤을 때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지금 좀 위험하다 판단하고 있고 또 연준의 위원들이 판단하기를 고용 둔화보다는 좀 인플레이션에 좀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 관세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봤을 때 참 그렇게 된다면 지금 봤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좀 높은 수준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나 대충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관세 관련해서도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지속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일시적이다 이 이야기 어떤 거냐면은 이 물가라고 하는 게 이게 올해입니다. 그러면 전년동을하고 1년 전에 거하고 아니면 전월하고 비교된단 말이에요. 비교 대상이. 이때는 이제 관세가 없었고 이때 이번에 관세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관세가 없었을 때하고 이번에 있을 때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일시적이다. 왜냐면 내년에는 관세 올리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왜냐면 내년에 이렇게 물가가 나왔을 때 비교 대상은 이것과 이것과 비교가 되니까 관세 부과 이후, 관세 부과 이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좀 물가가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좀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 아니다 이거 지속적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예요. 뭐 서로 연준 위원들도 FOMC 의사로 보니까 싸우고 있더라 이 말이죠. 대충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뭐 금리 인하에는 좀 부정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어저께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개별 종목으로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뭐 기술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크게 봤을 때 뭐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유통주는 이제 좀 혼조, 뭐 어떤 건 올랐고 어떤 건 하락했고 이거는 뭐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니까 지수가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잭슨홀 미팅에서 그럼 또 우주기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노? 뭐 이게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가 좀 관건인데, 그렇게 밝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거다. 대충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튼 FOMC 의사록을 보니까요. 아직은 금리를 인하를 갖다가 뭐 시장에서 피크까지도 좀 기대를 했는데 0.5% 인하까지도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 안 내릴 수도 있겠다. 그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전혀 답답하지 않다.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했는데 금리 인하 안 된다 그러면 아휴 시장은 또 실망하겠죠.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외국인들인데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우리 시장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겠군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뭐 세법 개정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게 긴가민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심지어 뭐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서울대 오신 분이 뭐 어떻게 실수했는지도 몰라도 경제지표도 거꾸로 해석하고 엄중답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저래가지고 철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까지 가지면서 뭐 국내도 그렇게 뭐 희망적이지 않은데 그런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당장에 대한 이야기고 그 방향을 봤을 때는 그냥 풀리겠나 이 말이지. 달러도 결과적으로 풀 거고 우리도 지금 논란이 있겠지만은 달러가 풀리면은 가만히 있겠어? 우리도 돈이 풀릴 거고 돈이 늘어날 게 뭐 당연한 게 이게 다 예상이 되는데 이런 어떤 시장 충격으로 밀릴 때마다 똥볼을 차서 밀릴 때마다 우리는 계속 물량을 매집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주요 종목 몇 종목 들여다보면 오늘 세력들은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여력이 있어요. 이번에 요때 매수하신 분들 아마 수익 내고 팔 수 있을 걸로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빨간색이 몇 개 없어서 우리는 버리는 카드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SOL 같은 경우가 차라리 더 나아요. SOL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아직도 뭐 긍정적으로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뭐 새로 시작된 게 요때인데 뭐 대충 뭐 지금이나 뭐 그때나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럼 좀 멀리 보는 몇천 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대한유화도 요새 뭐 이쪽 난립니다. 이 LG화학이든 저쪽에 화학 회사들 중국 애들이 미국에 수출 못하니까 이 새끼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화학제품 막 밀어내다 보니 우리나라 화학회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래? 너가 좀 대책 좀 내놔봐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안 살리겠네 이런 기대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조금 정리되고 세력들이 들어온 거 보고 우리는 생각해도 됩니다. 일단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거 중국 놈들이 지 새끼들은 무식해서 그런지 아마 중국 놈들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 문제만이 아닐 거다. 그거 나중에 인도가 잘 살아서 그쪽이 밖에 나가면 인도 놈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 놈들 그동안 돈 좀 벌었다 아닙니까? 근데 나라는 자꾸 이제 공산주의 되다 보니 저것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 일본에 그 5천만 원만 있으면 뭐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좀 한 5년 정도 거주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영주권 비슷한 게 주어지거든. 우리도 지금 제주도에 뭐 하면은 주어지잖아요. 또 뭐 거기만 있겠어요. 뭐 동남아시아도 있고 뭐 돈 많은 놈들 영국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 놈들도 저것도 알잖아. 이 공산주의가 이게 뭐 영원하지 않겠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돈을 생긴 대로 지금 다 빼내고 있다고. 전 세계로 다 빼내고 있으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못 빼는 놈들이 되다 보니 밖에 나서 온갖 민폐질을 다 던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민폐짓을 엄청나게 할 거야. 하여튼 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국 놈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도도 얼마나 추접한지 압니까? 밖에 나와서 한번 만나보세요. 인도 애들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데서 자란 사람들은 태어나서 살 때까지 경쟁 속에서 살아야 돼가지고 하는 해오지가 악수로 보면 얍실하고 못했습니다. 인도 애들도 굉장히 못했어요. 중국 애들만 못된 게 다 그래요. 그런 애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외 나갈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뭐 가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단체 관광을 해서 휩쓸려가지고 모의가 다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중국 놈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을 많이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국 애들 현금 들고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잖아. 우리 대출 때리마거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사면은 뭐 떠넘겨 뿌야지. 그리고 아마 다른 나라처럼 아마 그런 부작용 생길 겁니다. 전 세계 부동산을 중국 애들이 다 올려놨다 봐도 무방합니다. 캐나다, 뭐 호주 다 올려놨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아마 분명히 중국 애들 들어 올릴 겁니다. 자, 한국전력 지금 요수익률 신호 났고요. 이것도 이번에도 충분히 수익되고 팔 수 있겠죠.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또 그리고 한미글로벌도 뭐 괜찮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보유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오늘은 빨간 게 없다. 오늘은 이렇게 세력들이 좀 매수를 해서 뭐 빨간 게 없는데, 일단 여기 있는 것들도 지금 괜찮은 것들이 있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시장이 괜찮아지면 올라오겠죠.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튼 뭐 시장이 좀 그렇습니다. 어중간하고 일단 미국은 돈이 풀릴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파월 연준 의장은 그렇게 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금 이념의 불일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조금 이런 개념일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 어떤 거냐면, 여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세금을 갖다가 이 새끼 50% 내놔 뭐 이런 거. 세금을 좀 많이 내 임마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뭐 부담을 지을 수 있겠죠, 국민들에게. 저렇게 이제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좀 괴롭힌다 표현하면 좀 그러나, 좀 부담을 지어도 뭐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전 세계의 돈들이, 전 세계 중국 놈들이 지금 일본들도 집 사고 우리나라도 집 사고 뭐 집 사잖아요. 그 중국 놈들. 그 중국에서 좀 어려운 분들, 돈이 없는 분들은 이 밖에서 집 살 돈도 없고 거기서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밖에 살 수 있겠어? 그런데 그렇게 뭐 하는 와중에도 중국 놈들 중에서는 돈 있는 놈들은 밖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집도 사놨고 뭐도 사놨고 하거든. 그죠? 아들도 밖으로 내보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괴롭혀도 못 나갈 거야. 나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가? 외국도 영어도 안 될 분들은 못 나가는데. 근데 뭐 그거는 다 똑같다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사람을 좀 계층으로 나누면 좀 그렇지만, 돈 좀 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국어나 영어나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대.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고, 어렸을 때부터 그거 살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 뭐 우리로 치면 뭐 부산에 사나 서울 사나 대충 그런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괴롭히면 대부분 사람도 못 나가겠지만 나갈 수 있는 사람도 꽤 많이 있대. 그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 정도까지 돈이 없어도 나갈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하는 거 요새 뭐 세금이 어떻고 뭐 10억이 어떻고 대주주 기준이 어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시장을 올릴 생각이 없고 막 갈구죠. 아마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결심만 한다면, 이 방송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만 한다면 내일 당장 한국의 주식을 전부 다 100% 팔아버리고, 그죠? 그러면은 거기 현금으로 입금될 거 아닙니까? 한 2, 3일 안에, 2, 3일 안에, 외국으로 돈을 다 빼돌릴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주식을 사지 않고 미국 주식을 다 사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순식간에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돈부터 밖으로 빼내고, 또 있는 사람들, 기업들은 기업하기 못 살게 굴면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아니면 다른 데 대안이 많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제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괴로우면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영주권 같은 거 찾아서 나갈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트럼프도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다른 나라 못 살게 하는 이유는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잖아. 미국에서 사업하라고.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업을 쫓아낼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이 주식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부동산에서 이 주식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시원하게 지금 못 해주고 있어. 자꾸 이제 사람들 실망을 하게 되면 빠져나가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갈 수 있는 애는 다 나간다. 그 못 나가는 애는 그냥 없는 애들만 있다니까, 나라에. 중국도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나라에 뭔가 좀 부자도 있고 섞여 있어. 세금도 내고 어떻게 되는데, 세금 낼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생각 잘해야 된다니까. 옛날에 그거 뭐, 저기, 문화대혁명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그 캄보디아나 이거 공산당 애들 할 때, 좀 똑똑한 아들 다 때려 죽여버리니까 나라가 지금 개판되는 것처럼 부자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봐. 기업도 빠져나오고 부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봐.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세금도 그들 놈이 있어야 걷지. 그들 놈이 없는데 어디서 세금을 걷냐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제가 돌아간 거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나면은 이번에 우리가 잔치 잘 해서 잔치 이후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